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경희대학교 로봇제어진흥 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 2기를 지내고 있는 강민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튜토리얼로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 옵티멀 컨트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이 모던 로보틱스에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에 대한 기초를 렉처 1에서 다루고 렉처 2에서는 LQR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3에서는 이제 ILQR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그것과 맞닿아 있는 DDP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렉처에서는 이 개념을 사용을 해서 MPC라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전체 옵티멀 컨트롤 렉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던 로보틱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강화학습이긴 하지만 그 강화학습의 가치 함수를 다루는 문제가 결국 ILQR이나 DDP에서 가치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옵티멀 컨트롤은 그래도 알아두면 가장 좋은 모던 로보틱스에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화학습도 중요하고 옵티멀 컨트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화학습은 다른 학생들이 찍어놓은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옵티멀 컨트롤의 부분에 한해서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멀 컨트롤은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작은 문제 단위로 쪼개서 각각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이 해결 결과를 합쳐서 최적화를 쭉 다시 도출하는 이 방법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되겠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어서 이런 최적화를 도출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옵티멀 컨트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 컨트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Linear Quadratic Regulator, 그래서 LQR, 그리고 반복적으로 LQR을 사용하는 ILQR, 그리고 이제 Differential Dynamic Programming, 이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미분으로써 최적화를 도출하는 DDP와 같은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LQR이나 ILQR, DDP를 활용을 해서 Long Time Horizon을 관장하는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이라는 것도 옵티멀 컨트롤의 한 종류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것은 다양한 옵티멀 컨트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잘 사용이 되는 개념들 위주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최적회를 푼다라는 개념이 될 텐데 그것은 곧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맞닿아 있는지는 제가 다음 장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흐름만 잡는 정도에서는 최적회를 풀려면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PD 편미분의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원이 될수록 이 편미분을 조금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차원이 높아질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차원의 저주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로보틱스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이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푼다는 건 이제 계산량과 실시간성 측면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못 푸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내 해를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스템이 리니어하고 이제 거기에 나온 비용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용 함수라는 것이 이제 쿼드라틱 폼일 때는 이 복잡한 형태의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 좀 더 쉬운 형태의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쉬운 형태의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거를 푸는 것이 곧 최적해다.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리니어 쿼드라틱 폼일 경우는 이제 이 방법이 곧 이제 LQ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QR은 좀 다음 렉처에서 좀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가장 알아두셔야 될 건 최적해를 푼다는 것 자체가 곧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풀어야 한다라는 것 정도로 그 두 개가 동치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을 정의를 할 때 항상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제어 입력에 따라 시스템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갖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이런 비용 함수 J라는 게 있는데, 이 J를 최소화하는 입력 시퀀스를 찾는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함수 찾는 문제고, 이렇게 미니마이즈 된 비용 함수는 이제 J 스타. 그리고 아이고 주기가 너무 크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미니마이즈하는 J를 갖게 하는 U가 곧 U 스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스타가 붙으면 꼭 최적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기로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면 J 스타가 나오고, J 함수를 최소화하는 U를 찾는 것이 곧 최적의 U가 될 테고, 그게 U 스타다. 그래서 스타는 최적이라는 의미다 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는데요. 일단 시간 t에서의 순간의 비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시점 t가 있을 때 그 상태가 있고 거기에 해당한 제어 입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시점 t에서의 비용입니다. 이거 시점 t에서의 비용이고, 그럼 이제 전체 호라이즌에서 관장하는 비용 함수 J를 정의를 하려면 단순 시점 t가 아니라 어떤 0 시점에서 무한대 컨티뉴어스한 타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현재의 비용 함수를 쭉 모았을 때가 이제 J라는 비용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어떤 시점에서 끝까지 갈 때 비용 함수가 있을 텐데, 그 비용 함수를 가장 최소한 값으로, 가장 작은 값으로 만들어야 최적해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예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적지까지 가장 적은 연료로 가고 싶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어떤 스타트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 지점이 있겠죠. 자, 이제 최적으로 운전했을 때 드는 최소한의 연료량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가면은 이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경로를 생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드는 비용 함수가 J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궤적이 나올 때도 있겠죠. 이것이 J2. 그러면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나오는 상태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J3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장애물을 피해서 스타트 지점에서 골로 가는 이 경로가 최적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J3가 가장 최소한 값의 연료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궤적을 수행을 할 때 가장 최소한의 연료량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연료량으로 가는 게 J스타가 되겠고, 그것이 곧 최적해를 구하는 기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스타는 지금 상태에서 미래에 들 비용의 최소값 함수가 된다라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게 왜 해밀토니안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랑 연관이 있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뒤쪽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핵심 흐름을 잡고 가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적해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J스타를 구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좀 돌아서 갈 예정입니다. 최적해라면 반드시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더라. 그러면 최적해를 구하는 것과 그냥 HJB를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게 결국 동치 아니냐. 그럼 그냥 최적화를 찾지 말고 우리는 해밀토니안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해를 찾자라는 게 이제 옵티멀 컨트롤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최적해라면 반드시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지만 옵티멀 컨트롤에서 가장 큰 흐름은 최적해가 있고 최적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HB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과 동치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구하겠다라는 게 옵티멀 컨트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 왜 최적해를 구하는 것이랑 해밀턴 자코비 벨만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랑 왜 동치냐라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최적이 되려면 HJB를 따라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벨만 최적성 원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벨만 최적성 원리라는 건 이제 이렇게 여기가 스타트고 골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부터 쭉 최적의 행동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과정 전체가 최적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최적 행동이니까 이 다음 스텝에서 여기까지도 최적 행동이겠죠. 그러면 또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도 최적 행동이어야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전체가 남은 과정 전체가 최적이라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다음 스텝으로 가는 이 작은 스텝조차도 최적의 행동이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벨만 최적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벨만 최적성 원리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 식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벨만 최적성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최적해를 구한다는 건 결국 벨만 최적성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고 이 벨만 최적성의 원리를 따른다는 건 식으로 풀면 그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방정식이 곧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식으로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다이나믹스를 가져왔고 이제 코스트 펑션은 저희가 아까 앞서서 0에서 무한대까지 LXT, LX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저희가 이거를 좀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금은 이제 시점이 T0에서 TF까지로 바뀌었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종단 시점에서의 터미널 코스트 플러스 T0에서 TF까지 갈 때의 러닝 코스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결국 종단 시점에서는 제어입력과 무관한 값이 나오게 될 테고 그리고 러닝 코스트에서는 제어입력과 X가 묶여서 서로 비용을 도출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최적화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J스타를 미니마이즈하는 J인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 코스트 있고 이렇게 러닝 코스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시점이 그러면은 t겠죠. t부터 tf까지 최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못하네요. t 플러스 델타 t까지 최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최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벨만 최적성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 지금 t부터 tf까지의 최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t에서 t 플러스 델타로 가는 최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 t 플러스 델타 t에서 뒤까지 쭉 최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제 j 스타 이게 될 테고, 그리고 이거는 순간적인 비용을 표현한 거게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JXT가 T에서 끝까지 갈 때, 그리고 여기는 작은 스텝,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스텝 T에서 델타 T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T 플러스 델타 T부터 끝까지.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결국 T에서 끝까지 가는 비용 함수가 나오고 이 좌변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벨만 최적성의 원리고, 그래서 벨만 최적성 원리를 통해서 이 식을 조금 더 전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1차 근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함수 J스타 또한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좀 더 t는 빼겠습니다. 편집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J스타 소거가 되고, 그리고 소거가 되고 좀 더 정리를 해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J스타 정리되고 이 항 남고 이 항 남고 이 항 남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0이고 델타 t는 미수량이긴 하지만 0보다 크니까 이것 또한 소거를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겠죠. 좀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저희는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는 J스타라는 식을 벨만 최적성 원리에 의해서 식으로 쭉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동치다라는 거, 벨만 옵티멀리티를 사용한 동치식이다. 그럼 이제 이 최적성 원리를 이제 수식으로 풀어낸 이 식이 이제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구한다는 건 결국 이 해를 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왜 최적해를 구하는 게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푸는 것과 같냐라고 했을 때 벨만 옵티멀리티 원리를 쭉 도입을 해서 식을 도출하면 결국 이 J스타를 미니마이즈하는 J식과 동치가 되는 게 바로 이 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를 그냥 이렇게 바꿨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의 일반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해를 찾는 게 꼭 최적 제어 문제의 해고, 맨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HJB는
PD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그럼 이 해밀토니안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PD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는 것 또한 어렵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텐데 결국 이 어려운 경우를 그러면 다 풀 수 없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HJB가 풀린다. 그래서 그 특수한 경우는 리니어 시스템과 쿼드라틱 폼일 때 비용함수가 그것이 결국 LQR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틀을 잡아보자면 최적화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HGJB를 구하는 것과 동치고, 근데 이게 PD라서 어렵다. 이게 옵티멀 컨트롤의 난제다. 그럼 못 구하냐? 그러면은 특수한 경우에는 풀 수 있다. 그게 바로 LQR이다. 이 정도의 흐름을 잡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LQR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HJB가 실제로 최적성을 보장을 하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예제를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최적회를 구해놨습니다. 이 최적회를 HJB 식에 넣었을 때 이 식이 만족하는지, 그래서 최적회는 곧 HB 식을 만족을 하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서 이 식이 진짜 최적회를 보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왔고요. 더블 인테그레이터라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데, 이게 가장 간단한 이유는 입력이 Q2돛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면 Q값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출력이 되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곧 QQ 돛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Q2 돛은 제어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비용 함수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움직이면 비용이 커지고, 속도가 커지면 비용이 커지고, 힘이 움직이게 되면 비용이 커지고 라는 식으로 쿼드라틱 폼으로 이제 L 함수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코드를 통해서 구한 최적회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을 HJB식을 만족을 하는지를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먼저 비용함수에 대한 편미분 값들을 먼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고, 이제 해밀토니안 자코비 벨만 방정식을 써줬습니다. 조금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여기에 델타 t 텀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좀 더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가게 되고 이 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x돛과 같고, x돛은 여기서 도출되면은 q2.u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다 구했습니다. 비용함수 있고 위에서 편미분 값을 통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텐데, 이게 곧 이제 그럼 u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2차 함수라는 것은 곧 볼록성을 의미하고, 이 볼록하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최소값을 반드시 가지게 되고, 이게 결국 U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2u 더하기 2q 2 루트 3q 돗은 0 이렇게 되고, 그래서 u는 마이너스 q 마이너스 루트 3 q 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아까 앞에 나왔던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q 마이너스 루트 3 q 돗, 그래서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최적해를 구한다는 건 결국 해밀토니안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랑 똑같구나 라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적해라면 반드시 저희는 벨만 옵티멀리티, 벨만 최적성 원리를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두 개의 필요 충분 조건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해밀토니안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최적해를 푼다는 건 곧 이 해를 푸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 해를 푸는 것조차 어렵지만 특수한 경우에선 솔버블하고, 그것이 리니어한 다이나믹스와 쿼드라틱한 코스트를 가질 때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경우로 나타나는 게 바로 리니어 쿼드라틱 레귤레이터다. 그래서 이게 LQ 줄여서 LQR이라고 한다. 이게 결과 옵티멀 컨트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초 내용들을 바탕으로 LQR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